오이시? 이미. 아. 태국이 밀크티를 되게 잘해요.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태국에 오시면 밀크티 꼭 드셔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 예, 제가 지금 방콕에 왔지 않습니까? 구독 차차사 산말리. 제가 처음 프로젝트로 방콕에 왔고요. 사실 구독 차차사 산말리의 주인공은 옆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제가 덤으로 덤으로 방콕에 오면 꼭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이자 제 구독자이자 또 유튜브 동료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헨리 씨입니다. 영어 이름 헨리 씨를 이 자리에 모셨고요. 여기는 제 호텔방입니다. 지금 제가 조명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두세 군데 전전긍긍하다가 너무 광량이 약해서 결국 제 방까지 오게 됐는데 아마 이 방도 지금 조명이 이렇게 세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화질이 좀 안 좋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어찌됐건 스타일이 바뀌었다고요? 모자? 예, 여기 방콕에서 짜투짝 시장이라고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원래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우리 아내가 골라줘서 오늘 하루 종일 쓰고 다니는데 괜찮습니까? 정형 보이죠? 그리고 우리 헨리 씨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랑 나이는 동갑이고요.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한 거의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많이 하셨고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요. 지금 방콕에서 하시는 일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 양쪽 다. 그리고 태국에 정말 그 돈 많은 그 금수저 아이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그런 친구들을 유학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본인이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저는 나는 유튜버다라는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코러스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야? 유튜버이고 예. 제 국제아지님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선글라스 오마주라고 예, 닮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까 나는 유튜버라는 거는 그 카페는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제 채널에서 남의 채널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차분 PD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저보다 구독자도 한 2배 이상 많으신 분이고 아무튼 온라인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께 저도 구독자예요. 그래서 그분께 뭘 도움받았냐면 이 강차분님께서 영상 중에서 여러 컨셉이 있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런 영상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강차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구독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헨리 씨는 저의 또 구독자셨어요. 그래서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튜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나는 유튜버가 아니죠. 유튜브 전도사. 그 카페 이름이고 유튜브 전도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독자 수는 지금 100명이 안 돼요. 굉장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사실상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채널을 한 서너 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미 2개의 채널에서 수익이 나오고 계시고 지금 가장 큰 채널은 10,000명이 넘었어요. 최근에. 일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30,000명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따라와. 아예 저 농담이고요. 그래서 근데 저보다 사실은 채널은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죠. 권투 선수의 마이클 타이슨도 뭐 제가 마이클 타이슨은 아니지만 뭐 가르치는 코치가 계시고 타이거 우즈도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많이 스터디하신 분이세요. 제가 왜 헨리 씨를 모셨냐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하고 싶은 얘기 떠들었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애드센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애드센스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헨리 씨를 알고 나서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좀 하셨어요. 오늘 이 헨리 씨 모신 이유는 유튜브 제 혹시 시청자나 우리 구독자 중에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시작하셨지만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좀 되드릴까 해서 모셨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지네 자꾸. 그래서 우리 그 헨리 씨 채널은 본인이 좀 저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한 서너 개의 채널을 하고 계신데 다 영어로 하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고요. 솔직히 좀 여러분께 공개를 좀 하고 싶어도 좀 개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권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헨리 씨 채널엔 도움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헨리 씨가 뭐 영어로 한국을 까거나 무슨 뭐
그런 채널은 절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채널 특성상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전혀 채널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분명히 이제 대화 속에서 배우실 게 있을 거예요. 자, 헨리 씨, 오늘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게 처음 유튜브를 하려는 친구들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처음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 전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에 관심 있고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전도사라는 채널을 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에게 저는 유튜브를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서 하는 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만 극복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국제아재님 같이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할 때 목적을 확실히 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수익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 굉장히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은 유튜브로 많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나는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네. 헨리 씨. 근데 오케이,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과 취미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컨텐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냐 아니면 돈이 되는 걸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사실은 먹방, 트래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제가 단시간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컨텐츠를 찾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이게 수익과 연결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이 되는 컨텐츠가 있고 수익이 안 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시작하셔야지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이 되는 컨텐츠와 수익이 안 되는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회수가 높아야지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잠깐만. 네. 여기서 보통 저도 그랬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연연하는 게 이제 구독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구독자 수가 어쨌든 그 어찌됐건 간에 그 채널의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에 굉장히 연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이즈보다 테크닉이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잠깐. 사이즈보다 조회수. 그렇지. 사이즈보다 조회수가 더 시간. 중요하죠. 네, 맞아요. 훨씬.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구독자 수에 연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오케이 계속 컨티뉴. 그래서 네. 이제 돈이 되는 컨텐츠와 안 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국제자님이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유튜버에서 제공하는 지식들을 그냥 영어로 다 습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한국 유튜버들의 가장 단점이 세컨드 핸드 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을 전해서 듣는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거를 영어로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걸 이해해서 소화할 수 있는데 많은 한국 유튜버들은 대부분이 이제 번역을 낸 걸 하든지 아니면 한국 유튜버들이 다른 데서 듣고 온 정보를 이제 받기 때문에 좀 정확성도 좀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상한 정보까지 듣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가장 이제 수익성이 되는 유튜버가 되려면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처음에 이제 취미로 시작한다고 했다가 모이면은 수익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익 창출이 잘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게 이렇게 좀 수익 창출에 도달하기 좀 편한 컨텐츠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청 시간이 긴 거예요. 네, 무조건.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유튜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짧게 만들어서 많이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은 무조건 시청 시간이 길어서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 돼요. 그래서 ASMR, 먹방, 키즈 컨텐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돈이 됐던 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보기 때문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채널들을 좋아하고 밀어주고 또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구독자 수는 정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네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노출수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량이 훨씬 느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초반에 24시간 동안에 노출하는 양이 3만 구독자하고 10,000명하고 다르고 10만 명 구독자하고 10,000명하고 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는 많은 건 중요하지만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그게 꼭
시청 시간이나 조회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3만 구독자인데요. 지금 국제화제 문제가 3만이지만 조회수가 정말 에버리지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터져주는 그러니까 몇만 뷰나 또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한일 서비스를 비교하는 그 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0만 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영상들이 2,000뷰도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3만 네, 구독자인데도 구독자 수보다는 저도 그래서 유튜브 하다 보면은 구독자 수는 막 7천, 8천밖에 안 돼. 한 10,000명 좀 넘었어. 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조회수, 평균 조회수는 나는 막 1,500, 2,000뷰, 뭐 좀 잘 나와요. 5,000뷰, 10,000뷰인데 10,000명 구독자인 사람이 영상들이 다 보면 2만 뷰, 3만 뷰, 3만 뷰, 4만 뷰 막 그 자기 구독자보다도 훨씬 두세 배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위화감도 느끼게 되고. 어찌됐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헨리 씨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뭐 썸네일이든 제목이든 이게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란 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수익하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영상을 올려서 4,000시간, 누적 시간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데 정말 나는 너무 어이가 없이 이렇게 노란 딱지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 달러 네, 거기에. 달러 사인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측에서 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광고를 실기 적합하지 않는 영상이다. 근데 그런 노란 딱지가 계속 많이 붙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유튜브에서 아직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되게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너 재수 없다. 근데 영어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다. 아니 제가 농담인데요. 야, 영어 가르치신 전문가세요.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캐치를 잘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1살, 12살짜리 애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영상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봤을 때 부모로서 꺼려진다 하면은 그 영상은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욕설이 될 수도 있고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너무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든지 어린아이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 요즘에 이상한 게 저는 요즘에 이상한 게 영상에서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도 이 헨리 씨 오늘 만나 물어보고 네네. 싶었는데 처음에 영상 올리잖아요. 며칠 동안은 그린 컬러야. 네, 녹색인데 네. 갑자기 며칠 지나고 나서 조회수 막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네. 노란 딱지가 붙은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나중에 이제 베타 스튜디오 들어가 보고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벌써 또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광고도 안 붙었을 거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측에다 검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검토 요청하면 100% 다 또 2, 3일 네, 뒤에 맞아요. 풀려요. 녹색으로. 그러니까 광고 붙을 수 있는 걸로. 그거 왜 그런 거지? 예전에 비키니 사진 올려서 그래요. 아니야. 썸네일. 아니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번 채널에 노딱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채널은 유튜브에서 노딱이 붙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은 노딱이 더 자주 붙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모든 영상이 노딱이 붙어요. 근데 다 검토하면 다 풀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번 붙어본 그 채널은 그 다음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괜찮아요. 소리를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딱이 한 번도 안 붙은 채널은 잘 안 붙지만 노딱이 몇 번이라도 붙었던 채널은 계속 지속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아까 뭐 취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내가 그냥 정말 수익을 떠나서 취미로 하고 싶다. 근데 나도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조회수랑 구독자 수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시는데 너무 진짜 하나 찍고 올리고 하는 게 하여튼 그 과정도 그렇고 제 채널에서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돈도 들어가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채널이 뭐 영상이 허접하든 좋든 상관없이 그렇게 어렵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포커싱을 좀 수익을 위해서 혜리 씨도 사실 지금 혜리 씨도 이제 전업 유튜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정말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로 좀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어떤 컨텐츠들이 아까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시청 시간이 긴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자, 좀 약간 두리뭉실한데 조금 좁혀 들어가서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컨텐츠들이 이렇게 좀 더 돈이 수익이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컨텐츠일까요? 채널일까요?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캐테고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혹시 다니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장년층 나이 많으신 분. 중장년층 상대로 하는 채널들이 의외로 수익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라든지 아니 은퇴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50대, 60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지 않습니다. 뭐 정치 얘기 이런 것들만 많지 네네네. 실질적으로 뭐 건강이나 뭐 아니면은 그 은퇴를 좀 더 보람 있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우리 나유다 카페에서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세정 TV 마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구독자 수 지금 이제 한 3만 정도, 2만 조금 넘었는데 하여튼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보시면은 시청 시간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라디오 듣는 것에 이게 익숙하셔가지고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그냥 그 소리만으로도 들으면서 반복해서 듣고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유튜버들 송원해 주신다고 광고를 다 보세요. 어차피 라디오 뭐 듣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수익이 높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는 좀 약간 멍 때리면서 보는 채널들. 뭐냐면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곤할 때 그냥 TV 보듯이 보는 채널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어항 채널. 무슨 가재, 뭐 새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막 본 것 중에서는 새우가 막 서로 잡아먹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채널들이 보면은 보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없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멍 때리면서 보는 채널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들 아마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랑 유사한 것들도 잘 될 거라고 제 생각합니다. 채널은 전혀 수익성이 높은 채널이 아니네. 저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건 있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그건 있는데 멍 때리는 채널, 멍 때리면서 볼 수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실버들 아주 노인분들은 실버까지, 아니지만 한 5, 60대 뭐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좀 뭔가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채널들이 블루오션이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어떤 채널 성격상 이런 채널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너무 레드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채널을 해봤자 정말 반대로 돈이 안 된다라든지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든지 헨리 씨가 생각하는 그 유튜브 공부를 하셨으니까 영어로다가 거기 걔네들이 메시지 다 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채널을 하면 좀 도움이 안 될까? 첫 번째는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요즘 특히 그쵸. 뭐 젊은 여성들 브이로그 많이 하시는데 진짜 카페에 보면은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조회수 안 나온다고 정말 그런 글들 많이 올리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브이로그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지? 아니요. 미국의 케이시 나이스텟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브이로그의 뭐 조상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00만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브이로그가 특별한 게 원래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그러니까 그 브이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일상을 올리면은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일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 예외가 있어요. 미모가 아주 출중하시거나 외모가 아주 출중한 미남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러니까 독특한 점 뭐 그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말빨이 정말 좋다든지 뭐 호주노예 같은 경우 좀 약간 독특한 컨셉이죠. 뭐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 돈이 없는 사람이 그걸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뭐 지금은 이제 돈이 많아서 파리도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컨셉이 있다든지 뭐 좀 특별한 거 없으면은 브이로그는 정말 성공하기 힘든 캐러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 출중한 건 되게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국제화제 성공 비결도 외모 때문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뭐 외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제가 제 채널에서 좀 많은 좀 채널들을 좀 홍보해 드리고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브이로그는 정말 좀 어렵다.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뭐 다들 조회수가 잘 안 나오지만 제가 요즘 상처 많이 받고 있어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근데 그 중에서도 브이로그가 진짜 안 나옵니다. 외모 중요하죠. 광고를 좀 우리가 광고 수익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를 거의 안 하지만 가끔 이제 슈퍼챗 쏴주시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50만 원 넘게 벌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되게 운이 좋아서 어떤 분이 막 잘못 쏴주시는 바람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잘못 쏘시는 바람에 슈퍼챗으로. 예, 대단하네. 예, 잘못 쏴주신 건 아니고 하여튼 한 분이 좀 그날 좀 한 30몇만 원 이상 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50만 원 넘게 뭐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당연하죠. 근데 유튜브가 좀 이렇게 아까 지금 컨텐츠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걸 하면은 좀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유튜브가 주는 그 애드센스 그 광고 수익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가장 이제 그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그 광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새 폰 나오면은 그거 리뷰해가지고 그걸로 돈 받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벌써 메이저 유튜버가들이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건데. 네, 3만인 저한테도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안 옵니다. 않더라고요. 절대로 안 옵니다. 10만 넘어가야지 좀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것도 틈새 시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내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건데. 노출해 주세요. 저도 좀 돈 좀 벌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전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데? 남성분들은 이제 뭐 테크 그 리뷰 많이 알았어요. 참 김이 돌리지 말고 빨리 얘기해줘요. 가전주부 같이 예. 가전주부 같이 이제 그 리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여성들이 리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은 그게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아는 건데 제가 어떤 거라고 제가 밝히지 못하게 될까 봐. 여성 유튜버가 유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성 유튜버 분들은요. 그러면 남성 유튜버들은 저도 참 남자라서 쉽지 않은데 남자를 결국 여자를 앞세워야 되지 않을까. 호주노예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자 유튜버가 잘 되려면은 정말 말빨이 좋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전달하든지 아니면 정말 외모가 좋고 외모가 좋은데 심지어 목소리도 좋든 예.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가 성공할 때는 뭔가 다른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만의 무기가 있겠죠. 뭐. 국자대님 같이 이제 국제 경험 그런 것들. 뭐. 예. 근데 이제 외모가 안 되면서 목소리만 좋으면 국제아참 이런 부작용이. 근데 나도 젊었을 땐 좀 괜찮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동영상이라는 게 사진과는 달리 퍼스널리티가 이제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인성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약간 그 진정성, 그 의리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시면 채널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 국제화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저의 진정성, 그죠?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유튜브 하면서 막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데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3만 명인데 많이 벌면은 한 1,000불. 라이브 슈퍼챗 다 포함해서 좀 안 벌렸던 한참 국제화제 뭐 일본 가갖고 굉장히 좀 막 다운되고 구독자 몇천 명씩 빠져나가고 했을 때가 한 40만 원. 정도, 400불 정도. 편차가 크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3만 유튜버인데도 한 1,000불 넘었을 때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1,30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구독자 수가 한 18,000, 2만 정도 됐을 때야. 근데 3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8일 한 달 기준으로 300 몇십 불 때도 있었어요. 제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차가 큰데 혜리 씨, 근데 나 돈 벌면 유튜브로 나 구독자자 3만리 오늘 태국에 왔지만 요거 이제 몇 개월 동안 쌓인 거 이제 와서 비행기표 사갖고 내가 왔잖아요. 태국 방콕에. 근데 돈 벌고 싶어요. 돈 벌면 이제 전 세계 다니고 싶거든. 국제화제 채널 자기가 또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저기 구독자로서. 그러면 내 채널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좀 고치면 좀 더 수익이 많이 올라갈까? 네. 딱 하나죠. 뭐 국제화제인데 국제 어디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화제인데 보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 나는 사실 한국 사람 대상으로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만약에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채널 하나 더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토크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컨셉,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찾아간 3만리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국제 아재만이 하는 어떤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셔야지 계속 국제 아재를 보지.
국제 아재가 그냥 말하는 것만은 소재가 고갈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돼요. 소재는 조금 아직은 뭐 고갈될 것 같지 않아요. 워낙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나보고 성형수술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말 안 나서 다행이네. 저도 외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네. 좀 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오키나와로 넘어가면은 제가 중국어 채널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어 채널을 열어서 네. 좀 국제화제는 국제화제대로 우리 한국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채널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이 중국어 채널은 홍콩, 대만, 뭐 본토 다 중국어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미난 컨텐츠들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키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3만 구독자라는 채널을 갖고 있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홍보수단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채널을 키우고 세 번째 채널을 키울 때는 그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채널을 빨리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고 지금 혜리 씨가 약간 좀 내가 보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야, 정말 비법은 좀 안 꺼내놓은 듯한 느낌도 있긴 있고.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군가 댓글 다실 수도 있어.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뭐 보니까 채널도 공개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무슨 유튜브 무슨 강의하듯이.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정말 저는 이해가 되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신지. 근데 진짜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혹시 댓글로 무슨 채널이십니까? 뭐 우연히 뭐 검색하다가 발견하시면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죄송하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혜리 씨한테 손해가 되는 채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한국을 비하하거나 까거나 무슨 얘기지만 가면 쓰고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국과 관계 없어요. 관계 없이 영어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컨텐츠예요. 다만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채널 자체가 데미지를 입는 맞죠? 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저 믿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좀 넓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노출을 해줄 때 어느 정도 한정 지어서 해주지 뭐 무한정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가는 게 더 수익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지 뭐 한국 사람이 보면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제 채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손실을 하면은 그게 뭐 제가 어떻게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조심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난 너무 조심 안 해서 탈이야. 자, 아니 뭐야 자꾸 시끄럽게. 이게 뭐예요? 아유, 오스모 액션이 네. 좀 그러네요. 예, 오늘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해. 사실은 오늘 뭐 혜리 씨가 해외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또 방콕에 지금 살고 계시고 또 말레이시아 페낭에도 집이 있으셔서 페낭이랑 방콕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한 40년 가까이 해외 생활을 하셨고 막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한도 끝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은 제가 혜리 씨랑 이렇게 도움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대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포커싱을 잡았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혜리 씨 만나서 오키나와에서 한번 하죠. 그렇죠. 오키나와에서 한번 제주시장 가서 놀러 오시면 한 번 더 그때는 좀 다른 테마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한 가지 유튜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유튜브를 할 때 이제 약간 뭐 초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시작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유튜버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초보 유튜버들에게 종합적으로 본인이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뭐 저희 카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사실 거기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 140개 정도 썼는데 나는 유튜버다 네, 나는 카페. 유튜버 카페. 근데 뭐 그 글이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일기 쓰듯이 썼어요. 초반에 뭐 구독자 50명도 안 되고 그랬을 때부터 쓰고 계속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썼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유튜버들이 경험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나는 유튜버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런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저희가 골라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첫 번째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유튜버라는 이 직업이 사실 초등학생들이 뭐 요즘 가장
그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네네. 국제화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이게 사실 정말 고달퍼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그 정말 뭐 좋은 로케이션에서 이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이걸 하기까지 오늘도 막 저희 조명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많은 노력하고 편집하고 뭐 정말 굉장히 많이 해가 정말 코피 터지고 막 그런 입술 부르트고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런 거 보이기 싫어가지고 유튜버들이. 근데 유튜버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건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10,000명 구독자, 30,000명 구독자, 뭐 10만 구독자 이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시작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구독자 정말 100명 모기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힘들다는 그런 글들을 제가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유튜브 시작하시되 분명히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다라는 좀 느긋함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헨리 씨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방콕에서 타이 요리를 먹으면서 아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그 우리 헨리 씨에 대해서 또 많은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우리 뭐 유튜브 다 구독자 이거 다 떠나서 또 동갑내기 친구니까 우리 유튜브를 떠나서 정말 앞으로 좋은 우정 오랫동안 롱런하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나는 유튜버다라는 그 카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차분이라는 분이 유튜버세요. 근데 그분이 만든 카페예요. 그리고 우리 헨리 씨는 그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텝이죠. 네. 스텝으로 그 카페를 섬기는 분이고, 이 헨리 씨 같은 경우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영어를 뭐 이만큼 하지만 막 이렇게 막 유튜브 막 그런 데 들어가서 정말 그 유튜브 원문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저도 거리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은 오히려 헨리 씨가 이제 자기 채널에다가 유튜브 전도사. 그 채널에다가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플랫폼에서 그 구글 회사에서 하는 진짜 룰과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섹션별로 좀 편하게 우리 한국 유튜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좀 올려주셔도 되게 유익한 채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저기 두서없이 얘기가 너무 저도 좀, 그리고 헬리 씨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됐는데 조금이라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 국제아저였고요. 예, 저희 채널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영상 되나? 되는데 동영상이? 해야죠. 이거 좋다. 아, 이거 재밌는데? 버섯도 보이는 거죠?